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4,240건으로 전달보다 16.7% 감소했습니다. 이를 연령대별로 보면 30대가 1,491건으로 가장 많고 40대 1,092건, 50대 598건, 60대 359건, 70대 이상 261건, 20대 이하 233건 순이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1년 만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1억 3,551만 원 상승했습니다. 상승률로 환산하면 중저가, 중소형 주택이 몰린 노도강 지역의 상승률이 30%를 웃돌았고 지난 2일 KB국민은행 리브 부동산의 월간 KB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제곱미터당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35% 오른 도봉구였습니다. 지난 2일 직방이 8월 분양 예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모두 49개 단지 35,177가구가 이달 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전체 공급 물량은 57%, 일반 분양은 72% 늘었습니다. 특히 8월 공급 물량 중 63%가 수도권에 집중됐으며 경기도가 19,419가구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아입니다. 정부가 연일요 젊은 층에게 패닉 바잉을 좀 멈춰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달에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는요 2030 세대가 전체의 40.7%나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 등 소득이 높아서 특별 공급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내 집 마련을 서두르는 모습이라고 하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네, 방송 보시다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무료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은요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라고 유튜브에 검색하신 후에 휴대폰으로도 함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 QR코드 나가고 있죠. 휴대폰으로 아래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최신 소식들 확인하시고 내가 가진 여러 가지 궁금증들도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오늘은 이번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수 소장님 모셔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정부가 대국민 담화를 내놓기도 했고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을 좀 멈춰달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도 가격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 가격의 변동 요인들을 살펴볼게요.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는지 좀 오르는 것에 집중이 돼 있는 모양새인데 그 요인들이 어떤 건지 이슈 진단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가격이 이제 출렁이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공급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호재거리가 또 발생을 하면서 가격이 지역적으로 오른 경우도 있지만 이번 정부처럼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규제 압박이 굉장히 세게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뭐 어느 누구나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단언컨대 출구 전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출구 전략이 없다 보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임대차 3법까지 또 가해지면서 임대 물량까지도 현재 고갈 또는 소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다시 나올 수 있는 여건들이 그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더 길어졌다는 거죠. 또 현재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그러니까 또 앞으로 추가된다 하더라도 5, 6년 이상 기다려야 되고요. 그랬다 보니 단기간에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요인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제가 한번 간추려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은 당연히 소유에서 비롯되는 이익이죠. 그 이익이고요. 장래 이익입니다. 장래 이익이 얼마가 되는가를 계산을 하는 거고요. 장래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매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가치가 얼마냐는 장래 이익까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일정 기간
까지 이용 가능하다는 전제로 가치가 존재하는 거고 또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있는 이득이 바로 부동산 가격의 원천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용이익은 임대료 났을 때 임대료가 들어오죠. 전세든 월세든. 소유자가 또 실거주할 수도 있죠. 실거주하면서 또 가격이 또 요즘처럼 오를 수도 있고요. 또 장래 발생 예상을 이익을 현재 시점에서 환산하는 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가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보여드렸는데 보시게 되면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의 가격으로 결정되는 상품입니다. 다른 거와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다. 물론 다른 영향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정책이라든가 세금 정책, 조세 정책, 그다음에 현재 공급적인 정책이라든가 부동산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다 반영되겠지만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에 지배를 받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심리가 작용을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은 구조의 똑같은 아파트가 똑같은 주택이 여러 채가 이렇게 쭉 있다 한다면은 가격을 현재 높게 받을 수가 없죠. 임대인 입장에서도 당연히 먼저 빼기 위해서는 당연히 좀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주변의 평균 가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급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지금처럼 공급은 아예 손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수요만 억제를 했다 한다면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몇 년째? 4년째 이어진 거고요.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정책은 현재 다시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그냥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끝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 경기 변동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상승기가 있고 가격이 오를 때가 있으면 후퇴기, 가격이 조정기가 거쳐서 이때가 조정기죠.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조정기를 거쳐서 후퇴,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는 하락을 하는 경우, 하향기. 그러니까 이건 폭락이라고 그러죠.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 오른 만큼 더 떨어지는 거니까요. 결론적으로 이렇지만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지 않죠.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회복기에서 다시 상승기, 후퇴기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가는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기를 봤을 때 이 주기가 평균선에서 현재 주기가 높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가 안 됐다 그러는 거고요. 이 주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낮은 곡선에서 이렇게 가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다. 거기에 따라서 임대 시장도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렇게 평균적인 부분으로 오르락내리락 가는 게 아니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상향으로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하고 있는 부분을 반복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덜 떨어지고 그러면서 떨어진 것만큼 다시 또 오르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 똑같은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도 현재 3년 차부터 해서 공급에 몰두하는 이유가 늦긴 했지만 실제적으로 3기 신도시부터 해서 대형 택지 개발지 또 서울 지역의 도심 복합 사업 또 현재 3080 도시 재정비 사업 이런 것들도 공급에 방점을 맞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적으로 우상향을 갈 수 있는 조건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공급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거기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냥 객관적인 시선으로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느냐 봤을 때는 자연적인 원인, 실제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감소되는 부분에 따라서 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지역에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 거는 벌써 몇십 년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구 증가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 거기에 감소가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지방시장이죠. 지방시장, 광역시 뺀 나머지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계절적인 요인이 있죠. 이사철, 봄철, 가을철. 이제 가을철 또 이사철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 또 현재 가을 이사철부터 해서 학군 수요들 몰리게 되면 전세 가격이 아마 최대치를 찍을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또 사회적 요인, 사회 심리적인 요인, 소유의식, 실제적으로 갖고자 하는 또 어떤 그런 욕심, 또 실제로 내가 갖고 있으면서 이게 얼마나 될 건가라는 계산을 안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수익성, 안정성을 또 최대한으로 담보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도시가 되면서 그 지역이 비도시 지역에다가 도시가 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고 그러면서 도시와 편익시설의 확대는 집가 수준을 높인다. 다 용도가 바뀌면서 대지가 아니었던 임야가 대지보다는 가격이 쌀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지가 되면서 대지 안에서도 또 현재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집가가 높아지는 거고요. 교육이나 학교, 사회복지 이런 것들도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군 수요가 있는 지역들은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서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노원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 다 그 학군이 좋은 지역들이죠. 토지 거래나 사용 수익에 관한 관행, 지가 하락이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토지가 많이 거래가 되면서 또 거기에 따라 사용 수익,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또 매매 이런 걸 통해서 가격이 또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또 인구 이동, 인구가 어느 지역으로 더 많이 이동하느냐. 이동의 인구 이동 같은 경우는 거주 인구가 있고요. 또 생활 인구가 있고요. 생활 인구는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진 않으나 그 지역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사람들, 집은 따로 있으나 이런 지역이 대부분 다 서울 지역 안에 직장인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면서 서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긴 하나 요즘에는 이제 전세라든가 매매가 상승 때문에 경기권으로 많이 이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탈 인구들이 대부분 다 서울 지역에 직장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생활은 어디서 한다? 서울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생활 인구가 현재 전체적인 거주 인구는 980만 명밖에 안 되지만 생활 인구까지 따지게 되면 1,400만 명 정도 된다.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이동은 도시 집중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 산업화에 따라서 인구가 변동되는 부분.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저축, 소비, 투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거는 금리와도 연결되는 건데요. 저축, 소비, 투자, 실제적으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0%, 15%대까지 있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금리가 인상이 돼야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될 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요. 가처분 소득은 소비에 영향을 한다.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가 되는가. 이거 실제로 지금 현재는 저축과 소비가 안 되는 투자까지도 연결이 안 되는 시점이죠. 지금 현재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로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저축은 고사하고 소비도 못합니다. 거기에서 투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가처분 소득이 없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안정적인 자산으로 어떤 자본금들이 몰려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의 증가라든가 감소 이것들은 부동산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대출 금융 조건이 이번 달부터 다음 달부터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DSR이 굉장히 본격화되고 엄격화되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죠. 집을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여건들이 충분할 사람들도 이제는 여유 자금이 없이는 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집을 못 산다는 얘기고요. 여유 자금이 있는 현재 부자 쪽에 속한 사람들은 크게 걱정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됐죠. 나머지 대부분의 서민들, 저희를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서민들은 집을 갖기가 더욱더 어려운 상황이 됐고요. 기술 혁신이라든가 산업 구조 변화 이런 것도 소비 촉진되면서 또 감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역할적인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법적인 요인이나 행정적인 요인이 정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교통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교통시설 외연 확대부터 어떤 교통시설이 들어가는 만약에 역세권이 어떤 신설되는 지역이다 한다면은 그 중에 상권도 새롭게 만들어지고 부지가 또 어느 정도 배정이 될 테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까지 만들어지는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조세 정책은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작년에 냈던 세금과 올해 낸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물건이 또 시장에 풀리기도 하고 그렇지도 않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세금이 워낙 또 폭등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내놓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양도세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증세 논란을 계속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주택정책은 정책 의지는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지가 실제적으로 공적인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난을 훼손을 하고 각종 규제를 통해서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라는 건데 현재 하나도 들어맞는 게 없죠. 26번째 정책은 다 실패했고요. 토지이용 관한 또 계획이나 규제, 통제 및 조장은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글로벌 경기라든가 환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건설 실적을 보게 되면 이건 지금 현재 5월 달까지 통계를 나온 국토교통부의 자료입니다. 보시게 되면 5월 누계를 봤을 때 실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18만 6천 가구, 그다음에 현재 착공 물량이 22만 6천 가구 중에 11만 3천 가구가 수도권입니다. 그리고 분양 물량이 수도권 지역이 5만 4천 가구고요. 지방이 6만 6천 가구. 그다음에 준공 물량, 이제 입주하는 물량이죠. 서울이 2만 9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요. 수도권 지역이 8만 5천 가구. 그리고 준공되면서 이제 입주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입주 물량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보시게 되면 이제 수도권 지역 중에서 이제 착공 물량이 17,000가구밖에 안 되고요. 서울의 분양 물량은 지금 이제 2,300가구 정도밖에 안 됩니다. 5월 달에 2,300가구 분양 물량이요. 서울 지역의 이제 인허가 물량은 3만 가구고요. 그럼 인허가 물량이 허가를 받으면 착공을 하고 입주까지 했을 때 3, 4년 정도 봤을 때 인허가 물량이 곧 이제 공급 물량까지 같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보시게 되면 인허가 물량이 17년부터 18년, 19, 20까지 쭉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인허가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 공급이 계속 줄고 있다는 얘기고요. 거기에 착공 물량은 2017년부터 18, 19, 20, 21까지 봤을 때 조금 늘어났습니다. 23만 가구 정도요. 또 현재 작년 같은 경우 17만 가구로 늘어났고요. 저런 물량들은 대부분 다 언제 2016년도 이전에 다 인허가를 받은 물량들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017년도에 인허가 받은 물량이 이때 반영이 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인허가 받은 물량들을 준비하면서 현재 착공이 들어간 물량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분양 물량, 분양은 2017년도에 9만 가구에서 12만 가구, 2021년도 5월 달 기준으로 12만 가구까지 늘어났는데 분양이 된 후에는 실제적으로 분양 후 이제 착공부터 해서 입주까지 3, 4년.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24년, 25년도 정도 돼야지만 만나볼 수 있는 주택이고요. 준공 물량은 실제적으로 2017년도 19만, 그다음에 2018년도에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24만 가구. 이건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분양을 했거나 착공을 했거나 이번 정부가 아닌 그 정부에서 진행을 했던 물량들이 현재 입주하는 물량들입니다. 그리고 현재 실제적으로 이번 정부에서 들어서는 물량들이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허가 물량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입주할 물량이 결정이 된다. 2021년도에는 준공 물량이 14만 가구. 계속 공급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사항 자체가부터 진행 상황이 인허가가 없으니 당연히 공급은 없는 거고요. 인허가가 돼서 허가를 받은 물건들이 있어야 당연히 분양을 하고 착공을 하고 입주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물량들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누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5월 누계 주택 준공 실적, 준공 실적은 지금 입주 물량입니다. 입주 물량은 전국에 14만 4,087가구. 전년 동기 대비 23.8%가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현재 지금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상황에서 이렇게 물량 자체가 공급 물량, 입주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얘기는 가격이 오를 건 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앞으로 4, 5년 후에 입주될 수 있는 그때까지는 가격은 꾸준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소장님과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주택의 공급과 수요의 관계 그리고 가격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확인하고 왔습니다. 점점 집을 사기 어려워지게 바뀌고 있는 시장에서 어려움을 조금은 덜고 오늘 서울 강남에서 조금 더 쉽게 투자하는 방법 알려준다고 하는데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자, 2호선과 3호선 함께 이용 가능한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시죠. 약 5억 4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예상되네요. 네, 강남 3구입니다. 서초구 서초동인데 자, 교대역 하면은 명문대학교 근처이기도 하고 좀 스마트한 법조타운이 몰려있는 곳이죠. 자, 여기에 주택을 보시는 이유들 궁금한데 만나볼까요? 아파트를 대체할 만한 다세대 주택, 특히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강남 서초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강세인 이유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이고요. 남부터미널역부터 교대역, 2호선, 3호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부속도로 지하 사업의 수혜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봤을 때 현재 테헤란로 연장이 되면서 장제터널, 서리풀 터널이라고 하죠. 사당과 서초 방배를 연결하는 지점이고요. 그리고 강남대로 중심으로 봤을 때 강남 역삼부터 해서 서초 방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요. 또 현재 재건축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변 학군도 좋습니다. 서초고등학교부터 서울고등학교, 상무고등학교까지 도보로 이제 학군을 이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학군 수요가 이제 곧 가을 이사철과 더불어서 학군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소형 주택의 인기가 더욱더 늘어난다 보시고요. 법원단지라든가 현재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 또 종합병원부터 해서 아트밸리 가로수길까지 같이 연결이 되는 상업시설과 유통시설이 활성화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이 주변이 또 행정적인 부분이라 법조단지 같이 연결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은 지역이고요. 롯데가 이제 착공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유통시설, 판매시설이 같이 들어올 거고요. 삼성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테헤란로 주변에 테헤란로 관련된 또 강남대로 연결된 대기업 등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초와 반포IC 구간이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예술단지와 주거 상업시설이 만들어지고요. 또 그 교통량 해소라든가 환경오염도 그만큼 해소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남부터미널역 복합사업, 현재 전철역세권 고밀도 개발이죠. 그러면서 현재 청년 임대주택부터 해서 현재 주변 호텔, 쇼핑몰부터 영화관, 터미널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사업이 곧 진행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6억 5천만 원까지고요. 임대 금액은 4억 5천만 원부터 5억 2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9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임대 금액은 3천만 원, 보증 금액 월 120에서 150 정도 예상됩니다. 그리고 대출 금액은 2억 1천만 원에서 2억 6천만 원.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6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초동에 고급 주택가 많은 거 알고 계실 테고요. 그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환경이 좋기 때문에 또 학군 수요도 또 몰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또 지속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다양한 개발 호재나 희소성 높은 또 신축 부지다 보니까 나중에 투자 가치까지 있는 그런 물건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실투자 금액 1억 원 전후로 아파트를 대신해서 투룸 주택 서초구 서초동에서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강남 지역도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소장님과 이번에 가볼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이네요. 2호선 역삼역 부근에서 이번엔 불량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 보시죠. 자, 시세는 약 3억 1,700만 원에서 4억 6,300만 원 예상되나요? 네, 젊은 분들도 선호를 하시고 인기가 점차 좀 커지고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자, 역삼동이면은 아시다시피 테헤란로이기 때문에 상권은 물론이고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즐비한 곳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이미 준공이 완료됐고요. 초역세권입니다. 강남역과 역삼역 이용하실 수 있고요. 주거와 또 업무를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헤란로 말씀드린 데 역삼역과 강남역 딱 중간에 위치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도보라 3, 4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대로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가 롯데타운과 또 그 주변 삼성, 그리고 국제로 복합지구 연결되는 삼성동의 복합개발지구, 테헤란로 라인에 있는 IT 창업밸리 청년 창업가, 어떤 타운 이런 것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인 창업가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다 보셔야 되고요. IT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현재 이 주변에 거주하는 거주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혼자 사는 인구들도 많고요. 1원룸과 1.5룸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혼자 사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이 현재 강남 역삼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의 인프라는 말씀드린 교통 여건,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교육시설 굉장히 작아쳐진 지역이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권까지 나가는 현재 광역교통 버스망, 전철망, GTX까지 연결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주변에 인프라 구축은 워낙 잘 돼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토지 가격이 워낙 급등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시세 차익까지도 볼 수 있는 차익형 부동산이고요. 주변의 시세를 보시게 되면 오래된 것들을 하더라도 계속 1, 2억 이상씩 계속 오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차익까지도 가능하고요.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가 현재 실질적으로 말대로 복합단지가 됐죠. 업무시설과 업무시설 외에 숙박시설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것들 따라서 시설적인 여건 때문에 직장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주변에 수요가 또 급증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도 복합개발지구 현대자동차 이미 착공했고요. 거기에 판매시설, 호텔, 공연장까지 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역센터 주변으로 현재 국제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여건들 만들어서 줄 거고요. 탄천부터 송파까지 연결되면서 한강 정비 권역까지 또 지하 구간 개발하면서 영동도로 통합 개발까지 당군 이래 가장 큰 개발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상업지역도 토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이렇기 때문에 시세 차익도 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집니다. 그만큼 당연히 높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가격 상승 여력이 더욱더 탄탄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700에서 4억 6,300만 원까지 부가세 별도고요. 보증금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투자 금액은 5,700에서 8,300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5에서 130만 원 이상 나올 거고요. 대출 가능 금액이 2억 4천에서 3억 4천 허락하시면 소액으로 가능합니다. 5,700에서 1억 300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헤란로 직장 밀집 지역이다 인차 수요 풍부하고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수익형 부동산으로 노후 설계가 가능하고요. 토지가 급등으로 시세 차익까지 볼 수 있는 주거 겸용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네, 월세는 물론이고요. 차익까지 노려보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자, 투자를 하려고 해도 세금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지금 전화 한 통 주시면 무료 전화 상담 통해서 세금에 대한 이야기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자, 2022년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박영수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올킬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날씨가 좀 오락가락하고 비도 살짝 오기도 하는데요. 오늘 집에서 좀 집중해서 투자 지역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사님께서 오늘 보시는 투자 지역은 어딜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항상 가장 투자 1번지라고 얘기하는 강남에 있는 삼성동 투룸 다세대와 또 강남 3구라고 그러죠. 강동구 이 오금동에 있는 또 3룸 다세대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다세대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전엔 조금 좀 멀리했죠. 인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몸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더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다세대 주택 첫 번째 강남 3구 지역 어디인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곳은요. 바로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자, 9호선 삼성중앙역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두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겠습니다. 시세는 약 5억 5천만 원에서 7억 9,500만 원 예상되네요. 네, 다세대 주택을 주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강남구 삼성동을 보고 계신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주택의 입지와 한번 개발 호재부터 만나볼까요? 네, 일단은 뭐 이제 강남구 삼성동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곳이죠. 그렇지만 투자를 마음대로 못하는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그랬는데 18제곱미터 이하일 경우는 무조건 자유롭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근데 앞으로 이것도 규제를 한다고 하니까 마지막 남은 투자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이 국제기류 복합지구 이 국제기류 복합지구로 인하여 주변이 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값이 진짜 천정부지로 계속적으로 오르기 때문에 나라에서 좀 멈추라 해서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다세대 주택일 경우는 주변이 개발이 제한이 됩니다. 못하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노후화 주택이 많아지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제 삼성중앙역에서 도보로 한 18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한 2분, 3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초초 역세권이죠. 게다가 이제 삼성동 같은 경우는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초역세권이 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점이 또 추천할 만한 그런 초역세권이다. 그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 이곳은 제가 이제 요 삼성중앙역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그으면 이쪽은 경기고등학교하고 우리가 말하는 봉은사 넓게 자리 잡아 있어서 이쪽에 주택이 별로 없죠. 또 이쪽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말하는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지금 여기 공사 중이죠. 또 이쪽에는 코엑스죠. 여기는 상업지구입니다. 요 앞에는 또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게 있고 그래서 주택하면 게다가 또 여기 조금 주택 있고 이쪽에는 또 선정릉이 있습니다. 보면 주택이 이만큼이 없어요. 업무지와 선정릉이죠. 근데 바로 요 삼성중앙역의 초역세권에 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곳 같은 경우는 이곳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이라 나중에 도보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이제 차량이 많이 늘어나고 하면은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다. 좀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초역세권에 만나기 힘든 그런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게 다 건설이 되려면 2026년, 2027년인데 그동안도 이쪽에 주택이 별로 없고 또 경기고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군 좋고 바로 여기 강남구청 선정릉역 이쪽에 또 병의원, 신사동, 강남, 테란로 일단은 업무지가 많이 있는 곳이다. 게다가 삼성이 아니라 잠실 관광유통단지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은 계속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매우 우수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쪽은 우리가 말하는 그 생활 인프라죠. 지금 현재도
뭐 백화점이면 백화점, 또 병의원, 종합병원들 있죠. 세브란스 병원이나 삼성병원 뭐 이런 굉장히 우리나라 의술이 굉장해서 앞으로 의료 관광도 많이 올 예정이고요. 그 전에도 왔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멈칫하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코엑스가 있기 때문에 코엑스몰이 있기 때문에 원스톱으로 뭐든지 다 쇼핑도 하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안 잘 돼 있죠. 또 인터넷 어딜 가나 우리나라처럼 인터넷 잘 되는데 만나기 힘들잖아요. 그만큼 생활 인프라 잘 갖춰져 있고 세계적으로 강남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가치가 굉장히 계속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국제교류 복합지구 쪽만 앞으로 120만, 130만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이쪽 지역이. 근데 지금 현재 서울시가 약 4분의 1이 이 강남 쪽으로 일자리가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도 주택이 모자르고 갈증을 느끼고 더 많이 늘어날 수 없나 그러는데 일자리가 거의 배가 늘어날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그 주택은 이 강남 쪽에 있는 외국에는 우편번호 보고 체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그만큼 부촌인가 아닌가 그러는데 이쪽은 진짜 부 쪽으로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그 희소 가치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도 롯데 칠성 음료 개발, 정보사 부지 개발, 양재 우면, RNCD 특구 지역, 잠실 마이스 단지, 수서 역세권 이렇게 일자리는 더더욱 늘어나고 주택은 한정이 돼 있고 크게 늘어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다세대 주택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로 변모하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미리 또 선점하는 것도 어떤 부동산 투자의 고수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들 강남이라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가요, 9호선 삼성중앙역 역세권 2, 3분 거리에 있는 주택을 만나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백화점에다가 의료시설도 들어오고 저희가 첨단을 달리는 일자리까지 다 있는데 이 주변에 정말 부족한 게 주택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택에 투자하게 됐을 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개발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도 살기 좋은데 앞으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중심으로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개발, 마이스 업무단지, 탄천 수변공원, 종합운동장까지 쫙 새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또 우리가 생활하기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더 좋아지죠. 아마 세계적으로 더 선진국으로서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더 좋아진다. 세계적인 도시가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에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곳은 업무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 종상향에서 다 고층 빌딩만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업무지가 크게 이쪽으로 자리 잡는다. 그 대신 주택은 항상 부족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지금 말이 50층으로 세기동으로 하느니 어쩌느니 그러는데 일단 이쪽으로 아마 뭐든지 다시 시작해야 되고 연계해서 개발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거를 접었다 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봉으로 지킴이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선 공연장이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이 들어옵니다. 게다가 이제 7성급 호텔도 들어오고요. 이쪽에 이제 이렇게 넓은 광장도 있고 또 이 지상으로는 2개 층이 완전히 전면 유리로 돼서 서울시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이제 관광 명소가 되겠죠. 저는 관광 명소가 그뿐 아니라 이 지하도시가 우리나라 굉장하죠. 지하 6층까지 교통이면 교통, 생활 인프라 여러 가지가 다 들어옵니다. 공항 업무도 여기서 보고 가서 비행기만 타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편리해졌죠. 그래서 여기 삼성역에서 봉은사까지 야구장 30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건설이 되고 그것뿐 아닙니다. 30배가 아니죠. 이쪽으로 가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지하로 가고 코엑스 쪽도 지하로 들어갑니다. 이곳도 세계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다녀도 아마 하루 종일 다 못 볼 것 같아요. 층수별로 다녀야 될 것 같고 또 지상은 이렇게 넓은 광장 이쪽에 행사도 많이 하고 볼거리도 많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서울광장이 2.5배에 달하는 그런 광장이 생기고요. 지금 테헤란로 이렇게 쪼르륵 있는 테헤란로도 일자리가 지금 많다고 하는데 지금 앞으로 이렇게 넓게 일자리가 또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삼성동이 크게 개발되고 주택은 더 가치가 더 상승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양재 우면 R&CD 특구 지역이죠. 이쪽은 제가 한 게 AI 연구단지예요. 우리나라 첨단 산업이죠. 로봇 산업 연구단지가 이쪽으로 옵니다. 게다가 카이스트 AI 대학원도 이쪽으로 양재동으로 2023년에 오기 때문에 이쪽도 GTX C 노선이 들어오죠. 대부분 GTX C 노선 같은 경우는, 아니 GTX 역 같은 경우는 명분이 있는 곳에 있거나 아니면 또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강남은 GTX의 수혜지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세 군데가 들어옵니다. 삼성역, 양재역, 수서역 이렇게 들어오죠. 예. 그래서 이쪽 양재역 쪽도 앞으로 일자리가 마곡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되는 거죠. 발전될수록 일자리는 늘어나죠. 수서 역세권 역시 이쪽도 통합적으로 역사부터 시작해서 이쪽 수서역이 지금 GTX가 들어오죠. 그래서 그만큼 또 발전하면서 일자리는 또 늘어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 계속 늘어나면 어떻겠어요?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지하로는 교통소통을 완행 급행 빠르게 하면서 지상으로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공원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산책로가 생긴다, 공원이 생긴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에 또 경부고속도로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면 진짜 우리나라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GTX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역 여기가 A 노선, C 노선이 더블 역세권입니다. GTX 더블 역세권 많지 않죠. 이곳입니다. 게다가 수서 A 노선 들어오죠. 양재 C 노선 들어옵니다. GTX 하나가 들어오려면 여기요 지하 40m 이하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 하나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GTX를 세 군데나 들어와요, 강남은. 그래서 GTX의 가장 수혜지가 강남이다. 그동안은 이 멀리 있는 데서 여기까지 나와서 쇼핑이다 뭐다 사람 만나기가 힘든데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쪽은 더 번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KTX 의정부 연장선 들어오죠. 이 강남에는 또 위례 과천선도 들어오고 교통 좋아지고 살기 좋아지고 더 많이 발전하고 그러는데 딱 하나 주택 가격은 끊임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세대 그래도 아파트는 넘사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투자를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투자를 하시냐? 1.5룸입니다. 1.5룸, 요거는 투룸이죠. 투룸이 점점 지금 10억 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성동이 아직 투룸 이 정도면 지금 토지 가격 계속 오르고 있죠. 또 이 자재값, 건축 자재값 거의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강남은 오늘이 가장 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전세 시세 4억 6천에서 6억 5천 5백 활용하시면 이거 다 투자 못해요. 현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전세와 내 투자금하고 합쳐서 실투자금은 9천만 원입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게다가 여기 투룸도 전세금과 합해서 1억 4천만 원만 전세에 전세가 들어올 때 요것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제 월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쪽이 좀 수익이 높죠. 그래서 140에서 180만 원이고요. 대출을 한 40% 이용하시면 2억 8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이면 똘똘한 삼성동 다세대 주택 미리 선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똘똘한 투자법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계적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 서울 중의 강남구 중에 삼성동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희소성 돋보이는 주택 소개 주셨고요. 다음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께서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지역은요.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인데요. 자, 3호선과 5호선 교차하는 오금역 역세권에서 이번엔 방 3개짜리 주택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의 시세 보이시죠? 약 5억 9,500만 원에서 6억 2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네, 이번에도 강남 3구입니다. 송파구로 가볼 텐데, 자, 오금동이래요. 일단은 3호선과 5호선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편리해 보이는데 이 지역의 입지적인 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입지적인 포인트는 더블 역세권이죠. 오금역에.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항상 아파트를 기대하잖아요. 이곳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확정이 되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오금역에서 한 4분 정도, 3, 4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가 아주 좋고요. 또 주변이 지금 뭐 재건축이라든지 여기 재건축 아파트들이 주변에 있고요. 또 이제 요 위례 위례 신도시 거여 마천 뉴타운 가밀지구 이렇게 큰 신도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있는 노후화된 아파트들은 다 개발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노후 아파트 밀집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옆에 인근에 있는 오금동 다세대 주택 단지도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결정이 되면 아파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다세대 주택 신축인데 왜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더 이상 개발을 못하게 합니다. 그 지정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또 새주택은 새주택대로 오래된 거는 땅값만 보상을 받지만 새주택은 건물값도 보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지금 현금 창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곳은 아직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라 아직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셔도 괜찮고요. 일단 이 주변이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송파 강남 3구라고 일컫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보면은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가락시장, 문정 법조타운, 수서, SRT도 있고 이제 GTX도 들어오죠. 예, 그다음에 보면은 뭐 석촌호수는 공원이니까 그만큼 생활에 자연 인프라가 있고요. 또 바로 인근에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그 혜택을 고스란히 우리가 하면 반사이익이라고 그러죠. 반사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잠실까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 송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금동 이쪽은 안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이쪽 지역도 물론 일자리가 많이 있어요. 게다가 이곳 같은 경우는 강남으로 많이 출퇴근하는 분도 많죠. 근데 이쪽 자체도 일자리가 많아요. 롯데타워라든지 수서 역세권, 그다음에 문정 법조타운, 또 이쪽에 보면 가락시장 있죠. 거기도 일자리가 많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테헤란로 업무단지, 강남역까지 이제 위례 신사선이 바로 일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양주 오면 RNCG 특구지역, 수서에서 갈아타면 바로 양재동입니다. 그래서 GTX도 바로 양재동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일자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강남 옆에 바로 반사이익을 보는 강남 상구 송파죠. 네. 네,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입지적인 포인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입지적인 포인트가 개발 호재와 연관이 될 것 같은데,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을 포함해서 오금동 주택에 투자를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해 볼 만한 요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지정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선 이 인근에 반사이익을 본다 그러죠. 잠실동도 지금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죠. 바로 옆에 있는 송파구 쪽, 그쪽이 이제 투자처로 지금 많이 곽광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이 여파가 대단하죠. 강남 상구를 다 들썩들썩하고 있는 곳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입니다. 그만큼 큰 개발 호재고요. 또 이쪽 어느 정도냐면 현대글로벌 비즈니스센터 105층으로서 롯데타워보다 15m가 높고요. 연면적도 3배에 달합니다. 게다가 이제 뭐 6개동으로 건설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호텔, 전시, 업무, 뭐 공연장도 뭐 1,600석에 달하고 호텔 같은 경우도 7성급 호텔로 가장 좋은 호텔로 들어오고 뭐 판매 시설 다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이쪽에 몰려 있는, 그래서 앞으로 이 주변이 120만, 130만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3개동으로 50층 3개동으로 뭐 바꿀까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이렇게 결정한 거는 바꾸면 새로 시작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연계돼서 개발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강남구청에서는 허락을 안 하고 있다. 찬성을 안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일단은 바로 옆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바로 옆에 지하 6층까지 우리가 말하는 지하 도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까지 지하로 뭐 야구장 13배에 달하는 그 지하 6층까지 이어지면서 이쪽에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 코엑스까지 다 연결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뭐 광장 이쪽 지상에는 이제 광장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하는 GTX도 지하 들어오고 뭐 위례 신사선 뭐 여러 가지로 공항 업무까지 들어옵니다. 이쪽에 마이스 클러스터 해가지고 이쪽에 또 일자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일자리 밀집 지역이죠. 앞으로 이쪽이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고 또 송파구에서 우리가 또 예측할 수 있는 게 가락시장 현대화죠. 가락시장 현대화가 이루어지면 우리 이 동남아에서는 이쪽에서는 가장 큰 그런 시장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대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점차적으로 차츰차츰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 GTX가 들어옵니다. 이쪽에 뭐 상업 업무 뭐 통합적으로 또 개발을 하니까 일자리는 또 들어오죠. 예, 일자리 많이 들어오고. 롯데타워 굉장히 멋있습니다. 우리나라 이것만 봐도 멋있는데 앞으로 이 주변이 더 좋아진다. 일자리는 그만큼 더 늘어나죠.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그런 나라가 될 것 같고요. 문정 법조단지 이쪽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법조단지 외에 다른 것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또 교통으로는 이제 트램 위례선이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말하는 뭐 마천역에서 뭐 이쪽에 복정역까지 또 들어오고 우남역, 복정역 해서 또 주변에 이제 위례 신사선과 연계가 돼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 게다가 이제 GTX 보면은 GTX가 이제 삼성역 우리가 말하면 삼성역, 서울역 다 이용할 수 있고 뭐 A, B, C 다 이용이 가능하고 8호선도 별내까지 또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지고요. 위례 신사선 이제 위례에서 신사동까지 더 강남을 더 조밀하게 강남은 다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위례 과천선도 또 생기고 또 3호선이 오금역에서 또 오금역까지 연장이 됐네. 오금역에서 가밀지구 교산 신도시에서 하남 이렇게 또 연결이 되고요. 수서 광주선도 되고 다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쪽도 앞으로 아파트를 기대하고 다들 그러고 있죠. 그래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미리 선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데 매매 시세 3룸입니다. 3룸이라서 실거주도 괜찮고요. 5억 9,500에서 6억 2천인데 실제 이쪽에 학교도 바로 옆에 있고 중고등학교가 있어서 실거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거주도 있고 전세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5억 7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이기 때문에 그 전세를 이렇게 플러스해서 활용하시면 내가 투자할 돈은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이면 이렇게 똘똘한 3룸 다세대를 앞으로 미래에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고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곳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 예정지로서 아파트까지 기대해봤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에서 방 3개짜리 주택 만나봤고요. 자, 빠르게 연락 주시면 이사님과 1:1 무료 맞춤 상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하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에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 연락 주셔서 맞춤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김채영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다시 만나보시죠.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자, 전화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요.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전화 혹은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노란 톡방도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찍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 톡방에도 다양한 궁금증들 지금 바로 남겨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